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이 지방자치 하니까 조금 딱딱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2012년부터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로 선정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 세종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995년부터 이 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거일에 투표를 하듯이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참여하는 것,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자,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밤사이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 비는 거의 다 그친 것 같은데 하늘이 아직 흐립니다. 아직 비구름대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작부터 날씨가 요란스럽습니다. 새벽에 비와 함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이 10월의 황사는 참 드문 현상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백령도에서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만 관측됐을 정도인데요. 그제와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남 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인데요. 올 가을 첫 들어서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황사는 점차 남동진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세종 19도, 공주 18도, 대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17도, 보령 1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만주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 달갑지 않은 손님 황사가 찾아왔는데 요즘에 그 완연한 가을 날씨 참 좋잖아요. 뭐 이렇게 황사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단풍 구경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 단풍 구경 가고 싶다, 산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신데 일단 산에 가면은 공기질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청정한 공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요즘 또 단풍철이잖아요. 계룡산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지역 산이 단풍이 절정을 맞을 텐데요. 춘마곡 추갑사라고 하죠. 계룡산 계룡산 갑산 주변에 또 가을 단풍이 가득합니다. 그 주변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예쁜 추억도 많이 쌓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이렇게 단풍으로 유명한 산을 찾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 하는 분들은 요즘에 우리 동네 뒷산만 가도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를 충분히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산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야호! 가을산이 나를 부른다고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가을 산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우리 박창규 리포터가 예전에는 그 산에 관련된 코너가 있어서 산사나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기억하시네요. 자, 예전에 아침이 좋다에서 일명 산타라박이라 불리면서 대전, 세종, 충남의 아름다운 산들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산은 물론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 쫙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또 가을은 산행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산행 즐겨보시고요. 저도 가을 산행 좋아요 꾹 눌러드립니다. 와, 네. 네, 이 산이 주는 매력이 정말 많을 텐데요.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 명소도 바로 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전 괴곡동부터 가수원동까지 대전의 서쪽을 아우르는 산 구봉산을 다녀왔는데요. 대전의 8경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 높지는 않지만 도심 가까이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대전의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산을 찾아 힐링하기 좋은 계절, 저 멀리 떠나지 않아도 숨겨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산, 바로 대전 8경 중 하나인 구봉산입니다. 가까워서 좋고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전망과 대전의 속살을 만날 수 있죠. 산에 가고 싶으면 이 구봉산에 오르고 그리고 구봉산 속에서 자연의 향기도 느끼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주는 게 우선은 가장 고맙고요. 산행 후에 만나는 보리밥 한 그릇, 신선한 채소를 가득 담아 쓱쓱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대전 구봉산이 들려주는 넉넉한 가을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가수원동부터 기성동까지 대전의 서쪽을 아우르는 구봉산. 산봉우리가 9개라 구봉산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오늘 저는 괴곡동에서 산행을 시작해 볼 텐데요. 마을 입구에 범상치 않은 느티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띕니다. 이 마을을 상징하는 커다란 느티나무,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소원을 빌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럼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오늘 구봉산 안전하게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이 올라갈 사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뤄줬습니다. 소원을 들어줬어 이 느티나무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진기를 들고 계시네요. 저는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철 시민기자입니다. 오늘 산행에 특급 도우미 잘 부탁드려요. 그럼 대전 곳곳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오늘 올라가는 구봉산도 자주 다녀오셨나요? 구봉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됐다. 든든합니다. 제가 딱 봐도 그냥 산을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원을 단박에 들어줬던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자그마치 700년이나 되는 천연 기념물로 괴곡동과 인근 주민들의 쉼터이자 마을의 수호신입니다. 2013년에 천연기념물 545호로 지정이 됐고 그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7월 7석에 이 목신을 기리는 목신제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야, 천연 기념물의 목신 역시 딱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잎이나 예. 가지들도 예. 수령이 700년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건강하네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봉산 산행을 시작해 볼까요? 9개 봉우리가 한 줄로 늘어선 구봉산은 도시와 시골의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숲이 선물하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늘의 목적지 국악장을 향해 출발. 곳곳에서 가을 정취가 느껴집니다. 봄산은 올라오면 예. 이제 뭐 새로 시작하는 뭐 파이팅 넘치는 예.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예. 가을산 같은 경우는 좀 뭐 차분하게 하늘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어간다는 느낌, 예.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예. 봄산과 비교했을 때 가을산이 가진 매력 중에 또 하나는 가을은 보통 결실과 성숙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산이 바로 그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을산에 오게 되면 1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차분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곳이 바로 가을산입니다. 산이 높지는 않지만 빗달길과 능선이 계속 이어지는 구봉산.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은 느려지고 숨은 가빠져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어느새 가파른 철제 계단이 나타났는데요. 정상을 코앞에 두고 이 철제 계단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내딛는 발이 천근만근이지만 끝까지 힘을 내야죠. 아유, 힘들어. 카메라 들고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자, 와,
왕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드디어 구봉산의 정상 국악정에 도착. 대전의 숨은 비경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북쪽으로는 계족산이, 남쪽으로는 물돌이 마을이 보였는데요. 자연과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노룻벌입니다. 탁 트인 조망 덕분에 가슴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 이 구봉산의 조망 풍경으로 유명한 노룻벌입니다. 노룻벌. 예. 그 마을을 이렇게 물이 휘감고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곳 없으신가요? 섬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또 예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안동의 하회마을. 예, 맞습니다. 안동 하회마을도 물돌이 마을로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노룻벌 역시 물돌이 마을로 아주 유명합니다. 맑은 날이면 대전을 둘러싼 계룡산의 여러 봉우리들을 조망할 수 있는 구봉산 국악정. 도시의 여러 가지 풍경을 담을 수 있어 출사꾼들이 사랑하는 출사지입니다. 최성철 씨도 이곳에 수차례 올라 멋진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을 앵글에 담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죠. 구봉산 정상에 서면 도심 속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자연의 모습을 담을 수 있어 즐겁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요 관저동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다 같이 느끼시는 마음이시겠지만 조금만 가면 구봉산이 있어서 산에 가고 싶으면 이 구봉산에 오르고 그리고 구봉산 속에서 자연의 향기도 느끼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주는 게 우선은 가장 고맙고요. 그리고 정말 높지 않은 산이지만 자연이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것도 고마움이 하나입니다. 멋진 풍경을 눈에 담았으니 이번엔 맛있는 음식으로 출출해진 배를 달래야죠. 구봉산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구봉산 정상을 다녀왔거든요. 네네. 많이 배고픕니다. 네.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저희 집에서 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거는 보리밥, 파전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엄청 싱싱한 야채를 많이 듬뿍 넣은 보리밥, 그리고 풍부한 야채하고 햄을 듬뿍 들어간 가성비 가압인 해물파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보리밥과 해물파전. 푸짐한 나물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맛을 낸 상차림이라고 하는데요. 신선하고 윤기나는 비주얼이 입맛을 돋웁니다. 이 행복해지는 집된장의 향기. 예. 역시 산에 갔다 와서는 보리밥하고 해물파전을 먹어줘야 됩니다. 아유 그렇죠. 네. 산에 갔다 오면 더 배가 고픈데 구봉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쪽 가수원동에 있는 맛집이 많은 골목이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온 이 집 역시 많이 찾아오시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사장님의 손맛이 느껴지는 나물을 양푼에 넣고 참기름까지 뿌려 쓱쓱 비벼볼까요?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제 손도 춤을 춥니다. 한 숟가락 가득 떠서 먹으면 느껴지는 이 맛.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말 한마디 없이 보리밥을 해치웁니다. 이게 바로 산해무의 맛보는 꿀맛이죠. 야, 깨끗하게 배웠습니다. 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오늘 구봉산은 경후식으로. 야, 맛있게 먹었네요. 이렇게 구봉산에 올라가서 함께 건강한 자연과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 게 이거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구봉산에 오시면 눈이 즐겁고 그리고 입도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 행복 찾으러 구봉산으로 오세요. 천연기념물 느티나무부터 국악정까지 구봉산에 오르면 대전 서쪽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의 구봉산은 좀 더 차분해진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도심과 시골 구석구석으로 깊어가는 가을, 저마다의 빛깔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한 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죠. 대전 팔경 구봉산에서 가을을 느껴보세요. 네, 대전 팔경 중 한 곳인 구봉산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이 구봉산 참 마음에 드는데 오. 일단 이 산이
그리 높지 않아서 좋고요. 네. 자,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이렇게 도시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참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맑은 날이면요. 구봉산에 딱 올라갔을 때 계룡산의 봉우리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서대산 게다가 또 대둔산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옆에 이렇게 구봉산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힘든 산행 후에 먹는 보리밥과 이 파전은 더 꿀맛이겠어요. 그렇죠. 네. 그 산을 올라갔을 때 많이 힘든 부분을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산을 오르실 겁니다. 그 신선한 채소, 네. 게다가 또 집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까지 맛을 보고 나면 그 고통과 또 힘든 부분들이 모두 싹 사라지게 되죠. 두툼한 파전도 정말 맛있고요. 그래요. 뭐 박창희 리포터도 이렇게 정상만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이렇게 보리밥과 파전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참고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가을 산에 올라서 멋진 풍경도 즐기면서 또 가족, 지인과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힐링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사상시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가을 산행은 뒤로 하고 이번에는 퀴즈 여행을 떠나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가 안내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오늘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소득 가운데 쓰고 남은 부분을 미래의 소비를 위해 남겨두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투자, 2번 저축, 3번 절세. 네. 뭐 어렸을 때만 해도 네. 뭐 친구네 집집마다 뭐 저희 집도 그랬고 이거를 위해서 빨간 돼지 저금통이 맞습니다.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네. 예. 있었죠? 빨간색 돼지 그럼요. 저금통. 네. 예. 빨간 돼지 저금통에 땡그란 한 푼, 땡그란 두 푼. 이거는 무엇일까요? 오늘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나갑니다. 2번 저축이었습니다.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지 않고 생산 활동에 미천이 되는 나머지 자산을 뜻하는 말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형성 과정에 따라 자발적 저축과 강제적 저축으로 구분됩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죠. 오늘은 금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그 소비 패턴을 한번 둘러보면서 좀 더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다녀온 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대전 팔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으로 도끼가 썩는 줄도 모르는 절경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암괴석과 9개의 봉우리가 절경을 자랑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구봉산, 2번 계룡산, 3번 내장산. 네. 뭐 9개의 봉우리라고 이렇게 밥을 떠드렸는데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답이 보입니다. 네, 9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고요. 대전 서쪽을 아우르는 산입니다. 이 산은 어디일까요? 정말 아름답고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도심에서 멀지 않은 산인데요.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구봉산이 정답이었습니다. 구봉산은 봉우리가 9개가 솟아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대전 서구 관조동부터 봉곡동까지 둘러싸여 길게 서 있으며 남쪽에는 갑천이 휘돌아 흐르고 있어 바위 벼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의 경관이 아름다워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절경을 자랑합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문제인데요. 바다의 말이라 불리는 해마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죠. 네. 해마는 수컷이 오. 새끼를 낳는다. 예. 만약에 해마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이런 너무- 문제를 뭐하러 네, 낼까? 너무 뻔하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또 파악을 해라. 그럼요. 세 번째 OX 문제. 수컷 해마가 새끼를 낳는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해마는 육아주머니가 수컷에게밖에 없어 교미 과정에서 생긴 수정란을 암컷이 수컷의 배에 있는 육아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수컷 해마는 육아주머니에서 수정란을 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태어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 독립할 때까지 뱃속에서 키워 성체의 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세상에 내보냅니다. 네, 해마는 한 번에 100마리의 새끼를 출산한다고 하는데요. 또 출산 직후에 바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순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오래전부터 임산부의 난산의 해마가 특효약으로 쓰였다고도 하죠. 그래요. 예, 아무튼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과일 중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이 과일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해 천연 수면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살구, 2번 오디, 3번 체리. 네, 살구냐, 오디냐, 체리냐. 네. 예. 정말 뜬금없는 생각인데 저는 그냥 갑자기 톰과 제리가 생각이 났거든요. 톰과 예. 제리. 참 뜬금없죠. 네. 왜 참 제리가? 단순하죠. 예. 예전에 톰과 제리. 많이 예. 또 인기를 끌었었던 네. 만화였죠. 톰과 제리를 생각을 하셨는데요. 과일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천연 수면제로 불리는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체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수면 효과가 뛰어난 과일로 알려진 체리는 멜라토닌과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 몸의 각종 통증이 완화, 진정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해서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네. 술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차를 마시는 게 더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시사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이 직접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지역의 행정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치 제도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지방자치, 2번 중앙집권. 네. 자치기관입니다. 네. 예. 앞서 그 구봉산 저희가 그냥 밥을 그냥 떠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이렇게 딱 떠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 예. 그 반찬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치기관이란 문제에 답이 있었습니다. 네, 자치기관 1번 지방자치, 2번 중앙집권.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지방자치가 정답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주민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제가 앞서 밥과 반찬을 떠드렸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네. 잘 드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을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535번님, 0182번님, 0795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선 어디까지 가봤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박창규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이제 또 가을 산행 쪽 가실 건가요? 아, 네. 구봉산 다녀왔고. 구봉산 다녀왔고요. 지금 이제 단풍이 이제 절정을 맞이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에 또 제가 또 장태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올가을 몇 차례 태풍 소식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도 어김없이 황금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쯤 대부분 추수가 끝나갈 텐데 충북 제천의 의림지 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와 미꾸라지를 사용해서 농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농법으로 벼도 재배하고 또 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바로 제천으로 떠나보시죠. 가을빛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요즘.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는 가을날. 그냥 보낼 순 없잖아요.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날씨도 너무 좋고 행사도 너무 재밌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의 어느 날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진 이곳에서 어떤 추억이 만들어졌을지 지금 함께 확인해 봅니다. 찾아온 이곳은 농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논인데요.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뭐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 의림집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이 뭔가요? 제초제는 전혀 농약하고 제초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를 투입해서 잡초 제거하고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친환경 농법이 맞는지 궁금하다면 논에 들어오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렁이가 가득하거든요. 우렁이하고 저 미꾸라지하고 미꾸라지 저 있잖아요. 이래 열어오니까 부부래 천지서. 아이고 만. 우렁이는 논에 설 때 잡초가 올라올 때 그 물 속에서 있을 때는 다 그러니까 뜯어먹고 제거를 합니다. 미꾸라지는 그 흙탕물을 져서 잡초의 씨앗 발화를 억제시키고 오리도 흙탕물을 져서 발화를 억제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올해부터 친환경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만큼 정성이 더 들어가는 법이죠. 지난 여름 흘린 땀이 결과를 말해줍니다. 일반 친환경 농법으로 짓는 거는 저희들이 우렁이를 갖다 놓으면서 제초를 하나도 사용 안 하면서 상당히 일이 수월합니다. 그 관행 농법은 우리가 그 제초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풀베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몸이 좀 뭐라 그러냐 그 일의 노동력이 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황금 들판이라 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늦게 찾아온 가을 장마와 더불어 우짜란 벼들이 알곡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첫 추수 현장입니다. 저 벼 한번 찍어도 될까요? 수확된 거? 아 이거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된다고요? 야. 아 이거 급사래기야 급사래기. 올해 첫 수확한 쌀맛.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식감도 좋고요. 네, 훨씬 더 차져요. 그리고 이게 꼭꼭 씹어보면 아주 달콤한 맛이 나요. 쌀에서. 애기들이 이거 먹으면 밥 더 달라고 해요. 의림지뜰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벼의 첫 추수 소식. 우리만 알고 있기 아까운데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눠야겠죠? 제천 시민분들이 많이 아시나요? 제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에서 논에서 할 수 있는 재밌는 체험을 살게끔 준비해놨습니다. 그 길에 가보시죠. 드넓은 논에서 펼쳐진 재밌는 생태 체험.
삼삼오오 아이 어른 체험객들이 몰려드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메뚜기와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논에서 잡초 제거를 담당했던 1등 공신, 바로 메뚜기와 미꾸라지인데요. 메뚜기와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천쌀도 직접 만나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재배했는지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안 무서워요? 네. 몇 마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마리 있어. 이 순간만큼은 내가 바로 이 구역의 메뚜기 사냥꾼. 오늘 목표한 양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과연? 잡았어요? 네. 어디요? 논을 지킨 메뚜기 나야 나. 예전에는 잘 잡았는데 요즘에는 메뚜기 잡을 데가 없어서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막 메뚜기가 크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잡았는데 여기 와서 작은 메뚜기랑 큰 메뚜기 골고루 넓게 잡으니까 마음껏 잡으니까 재밌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 역시 쉽게 하기 어려운 체험이다 보니 유년 시절로 돌아간 듯 즐겁게 메뚜기 잡기에 한창인데요. 특히 우리 어머님 초집중하시네요. 어머니 잘 잡으시네요. 많이 잡으셨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오! 제천시는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고 32헥타르의 논에서 140톤의 쌀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한 달 만에 모두 팔렸다고 하네요. 그 어림짓들의 우렁이랑 오리 그리고 미꾸라지 농법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쌀을 재배하게 됐는데요. 친환경 생태 공간이 조성됐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인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신났네요. 마치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미끌미끌거려요. 미끌미끌해서 잘 빠져나가요? 꽉 잡아도 빠져나가요. 그런데 여기가 무슨 체험장인지 헷갈리네요. 미꾸라지 잡아야지. 수영만 하면 어떡해? 미꾸라지 잡아야지. 처음에 무서워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꽤 능숙하게 잡기 시작하는데요. 잡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미꾸라지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좀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좀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생태 체험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쌀이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즐겁게 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너무 기분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행사도 너무 재밌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도 메뚜기 책에서만 보다가 직접 잡고 자기가 채집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게 농사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아니까 그냥 살아있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분지 지형이고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일교차가 좀 심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밥맛 좋은 쌀이 생산되는 여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친환경 농법으로 뭐 깨끗하다면 깨끗하고 건강하다면 건강할 수 있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림짓들 쌀이 좋다는 것도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했던 가을의 어느 날. 즐거웠던 놀이를 통해 친환경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가을도 즐겁고 유익한 체험으로 건강하게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 친환경 농법으로 우렁이와 미꾸라지, 메뚜기가 다시 돌아온 어림짓들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친환경으로 지은 맛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또 즐거운 생태 체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참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아이들은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생태 체험이잖아요. 네, 건강하고 또 농촌도 살리고 우리의 식탁도 건강하게 하고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남해로 떠나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는 먼저 생각나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 내내 사랑을 받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인데요. 네. 이 통영에서는 벌써 이 굴 채취에 들어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굴 생산량의 60%가 바로 통영에서 채취된다고 합니다. 전국 대표하는 굴 생산지인데요. 이맘때쯤 되면 도시가 또 활기를 띈다고 하거든요. 싱싱하고 맛있는 통영 굴맛 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계절을 알리는 묵직한 등장, 절도 넘치는 침묵의 쟁탈전. 우리 모두 굴 따러 가세. 시원한 바다. 논밭으로 오곡백과 풍성한 가을. 하지만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이맘때면 배 시동 꺼질 틈이 없다는 통영시 용남면의 동암항. 음메? 한 배 가득 씻긴 실었는데 이게 다 뭐다요? 굴. 통영의 자랑, 바다의 보약, 제철굴이 돌아왔다. 막 끌어올린 그물은 곧장 박신장으로 이동. 와르르르! 쏟아지는 굴벼락에 움찔한다면 진정한 고수가 아니다. 신속, 정확, 현란한 손놀림으로 응수하는 어머니들. 우리 바쁘니까. 바쁘시지. 콩콩형만 지금 가서 콩콩형만. 콩대기 하나. 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 하는 것만. 새벽에 3시 반이나 돼 먹는데. 통영 시내 박신장만 250여 곳. 전국 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자감량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어머니는 잘 까시는 편입니까? 좀 잘 까는 편이냐고. 예. 중간. 겨울에 굴 넣을 때 몇 킬로 줄까요? 그렇게 1톤 500 하루에 1톤 900, 600 도주죠. 그야말로 굴 반 사람 반. 무엇보다 딱딱한 갑옷 속의 알굴을 다치지 않게 온전히 벗겨내는 것이 굴까기 고수들의 임무다. 모르겠는데 가운데 요리여갖고 예쁘죠. 보통 굴의 입구를 공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굴 상태에 따라 내려찍기 기술도 발휘. 저기요 깨진 거는 칼륨피가 산 거라 보니까 위에다가 엮는다 그 말 아이가. 몰랐습니까? 박신장 3시간이면 노하우도 깨뚫어 봐야지. 안장하겠네 참말로. 그렇게 한바탕 굴까기 전쟁을 치르고 간 곳은 올해 첫 생굴출하와 함께 초매식을 앞두고 있는 수협 위판장. 통통하게 살찐 통영 해꿀이 트럭째 행차했다. 첫 경매날인 만큼 관심 집중. 글쎄 오늘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는데. 우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격을 모르겠어요. 70톤에서 한 80톤 가게 한 개수로는 10kg 기준해가지고 한 7,000개에서 한 8,000개 사이. 보자 어디 보자. 매의 눈으로 굴부터 스캔하는 중매인들.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격 현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매 시작해봐야죠. 올해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하겠습니다. 섣부른 추측은 삼가는 듯한데. 아무래도 뭐 단가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많이 나고 오늘 단가가 1년 단가 저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민합니다. 오늘 첫 단가가. 금년에 우리가 생산량은 우리 위판 거를 보면 한 2만 톤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판 액으로 봐서는 약 한 800에서 한 900억 정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태풍이 3개나 왔지만은도 다 잘 피해가 가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부디 어민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영왕신에게 비나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의 풍어제를 시작으로 바쁘신 주에도 불구하시고 초일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난 한 해 동안 높은 매수 실적을 기록한 중매인에게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하고 좋은 거를 제가 매입할 때도 좀 이렇게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거래처에 팔 때는 거래처에서 팔 때 이렇게 적정선을 책정해가지고 파는 게 노하우이지 않나 생각하고 한편에서는 가져가세요. 물 많이 들어가면 맛없어요. 풍미장렬 바다향 그득한 굴 요리가 펼쳐졌다.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합니다. 물젓 그리고 굴담국, 굴 탕수육. 진짜 맛있어요. 김치요. 굴보다 달달한 제철 굴맛에 홀딱 반한 사람들. 드디어 긴장되는 첫 경매가 시작됐다. 마치 주문을 외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경매사들의 눈빛도 반짝이는데 오늘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니까. 싱싱한 굴의 등장에 바빠지는 손가락 암호. 말 대신 손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는 수지식 경매 방식이다. 1, 2, 3, 4, 5, 6, 7, 8. 초보 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실수는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 계통이 많이 한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원업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자기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재경매를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새 어둑해진 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또 안 살락합니까? 네. 오늘도 그럼 일하신다고 갑니까? 아닙니다. 빨리 가겠죠. 집에를 못 가고 빼도 못 가지. 머리 늦은 밤까지 계속된 경매. 통영의 가을밤은 열기로 가득하다. 한 해 꼬박 정성 들여 길러낸 어민들과 제철 굴을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들을 위해 온종일 밀고 당기는 위판장 풍경. 제고가 9만 원, 제재가 7만 원. 뭐 품질은 최상이죠 다. 제고가 9만 원. 아유, 당연히 좋죠. 통영군이 좋아서 그래서 마산서 이까지 오고 찾아갑니다. 예. 우유 빛깔 통영굴. 영양 만점 제철굴의 화려한 컴백. 올겨울의 시작을 싱싱한 굴 한 접시 딱 어떠신가요? 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통영 핵굴 경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식탁에 싱싱한 굴이 오르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세 차례 태풍 소식도 있었지만 올해 작황이 지난해보다 더 좋다고 하니까 올해 굴맛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예. 저도 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굴은 피부에도 좋고 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좋다고 하니까요. 이번 환절기 건강은 제철 굴로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좋죠.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새벽에 비와 함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이 10월의 황사는 참 드문 현상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백령도에서 2009년과 2014년, 2015년에만 관측됐을 정도인데요. 그제와 어제 몽골 남부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남 서부 권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 황사는 점차 남동진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공주 18도, 세종 19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당진 17도, 보령 18도, 서천 1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만주시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전의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워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야호, 가을산이 나를 부른다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855번님, 아침에 운동 코스 부여 부소산입니다. 단풍 구경 따로 갈 필요 없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예쁜 옷을 입은 나무들을 보면 운동할 때 힘이 나죠. 이번 주말에는 부소산에서 워킹 페스타인 백제 행사가 있습니다. 와. 모두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울긋불긋 아름답네요. 그래요. 가을 와. 단풍과 물억새를 볼 수 있는 워킹 페스트인 백제 이 행사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2123번님, 산행은 힘들지만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힘든 산행을 잊게 해주네요. 가을에는 산이 최고입니다. 네. 와. 산을 왜 오르냐고 물으면은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 예, 거기 있으니까. 네. 라고요. 예. 자, 3336번님. 자, 울릉도 복내폭포 가을 풍경을 담아 왔습니다. 멋진 풍경을 가을 친구 삼아서 다녀왔어요. 와. 멋진 포즈도 취하셨고, 네. 예, 힐링 제대로 하시고 온 것 같습니다. 9801번님, 제 고향 강원도 속초 청대산이에요. 운동하기 딱 좋은 곳이죠. 바다도 보이고 이제 단풍도 들어서 힐링되는 곳입니다. 여기 오르면은 뭐 단풍도 볼 수 있고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일석이조입니다. 맞습니다. 예. 3543번님, 주말에 가까운 영인산 휴양림에 가서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눈도 즐겁고 머리도 맑아져서 참 좋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산에 가죠. 네. 예, 영인산 휴양림 좋은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예. 8879번님, 천안 직산에 있는 충남 테크노밸리 입구입니다. 매번 가을 되면 이쁘게 단풍이 들어 지나다가 차를 세워놓고 산책을 하기도 하네요. 정말 이쁘죠? 예쁩니다. 와, 무슨 엽서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 여기서 또 사진 한 장 네. 다 찍으셨을 거예요. 예. 0587번님, 수통골에 다녀왔습니다. 독수리 오형제처럼 다섯이 뭉쳐서 가을 하늘과 물들기 시작한 자연과 벗하고 왔습니다. 와. 독수리 오형제군요. 네. 예. 우리 지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9182번님, 장애가 있어 산을 오르지 못하는데 아들이 차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곳인 천안 흑성산 중계소까지 태워줘서 오랜만에 산에 올랐네요. 와. 그러셨군요. 네. 예.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딱 산에 가서 공기를 좀 마시면서 맞습니다. 딱 내려다봤을 때 그 기쁨 잘 누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시립합창단 가곡의 향기가 오늘과 31일 저녁 7시 30분 우송예술회관과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각각 열립니다. 한국 근현대 조각사의 굵은 발자취를 남긴 고 류인 작가 추모 20주년 특별전, 흙으로 돌아간 유인전이 11월 6일까지 대전 아트센터 쿠에서 계속됩니다. 호반에서 즐기는 가을 정취 2019 대천 호방 국화 전시회가 11월 8일까지 대청호 자연생태관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각국의 공연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예당 국제공연 예술제가 11월 2일까지 예산문예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인 아산 곡교천변 은행나무길에서 제5회 은행나무길 축제가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가을 단풍과 물억새를 보며 즐기는 워킹 페스타 인 백제가 11월 2일 오후 1시 부여 백마강 구들의 둔치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다시 미세먼지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열린 국제 기후 행사를 찾아갑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된 당진 주민들이 참여해 동아시아 지방정부 최초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을 추수가 끝이 났을 텐데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벼 품종이 올해 처음으로 이기작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예산의 한 논에서 지난 7월에 수확을 했고 이달 23일에 한 번 더 수확을 한 거죠. 네, 보통 두 번째 벼의 경우는 이 생육 기간이 짧아서 수확량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번 이기작 품종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지구의 기후 변화에 따라 이 농촌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기작 성공이 우리 농촌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하루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